자, 화면 공유해 주세요. 네. 어디 가서 공유해? 언제? 이거 어디 갔대? 아, 여기 있구나. 제가 시애틀에 가서 찾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찾았어요. 네, 공유. 원격 가능합니다. 원격. 호스트는 원격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야? 누가 만들었는지 어쩌요? 굳이 이런 걸 만드나? 자화자찬인가요? 그럼요. 누가 날 칭찬하겠다고. 자, 소렌 스터디 101 4주차입니다. 여러분 많이 이제 막 방대한 양을 들이다 부었는데 잘 오셨습니다. 이 4주에서는 조금 정리하는 느낌으로 이제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정리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개론을 읽으셔서 맨 나중에 이제 이렇게 쪽집게 만약에 결론이 뭐냐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거니까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은 몸, 마인드, 소울로 이루어졌다. 그냥 제가 명제를 넣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소렌 스터디 첫 줄을 했을 때 제가 사람의 몸을 이렇게 그리는 걸 보여드렸어요. 화학적인 요법에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인간은 몸, 신체적인 거, 육체, 그 다음에 마인드, 정신. 정신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 정신과 소울이 뭐예요? 달라요?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뭐가 있냐면, 자, 정신은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뭐 유리겔라가 나와가지고 막 숟가락 휘어 쌓고 막 그럴 때가 한창 있었고 80년대 때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떤 거에 가면은 정신 집중을 많이 할까 뭐 이런 거 있고 또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군대, 네이비 셀, 뭐 특공대 같은 데 가면 이 사람들은 정신 무장을 해요. 사람 죽여야 되니까 가서. 그러니까 그런 거가 바로 마인드예요. 마인드 컨트롤. 내가 한다는 거지 의지적으로. 그런 거. 뭐 예를 들면 저는 고등학교 때 그 마인드 컨트롤 책을 읽으면서 그걸 했어요. 알람 없이 정해진 시간에 내가 깨기.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난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그런 책을 읽었구나. 중학교 때부터 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알람 없이 깰까? 어떻게 하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인드라는 거야. 근데 이제 마인드의 문제, 정신의 문제가 아프신 분들이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병에 쓰는 약들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약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마인드다. 이제 소울은 뭐냐? 간단히 얘기해봐. 아주 간단히 얘기하자면 육감이야, 육감. 우리 인간의 오감이 있으면 육감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멀티센서리라고 해요. 영어로는 멀티센서리. 그러니까 다양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소울에서는 뭐가 있냐면 몸과 마인드, 이 내 몸과 정신을 다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기능. 그 다음에 직감력, 통찰력, 예견력까지 가요. 앞을 본다는 거죠. 뭐 앞을 본다는 걸 100년을 본다, 200년을 본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공부하고 내 분야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전문가 얘기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게 바로 소울이든지 아니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게 조금 더 명확해지고 구체화적으로 그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 키포인트는 나 다음에 무한대의 확장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멀티센서리. 그러니까 육감을 키우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미신적인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뇌과학자 그다음에 어제 제가 급 라방에서 막 뭐 너무너무 흥분해서 얘기했던 그 퀀텀 메커닉 그러니까 양성 그 역학 양자 역학 그런 거에서 좀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전자 현미경에서는 보인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육감 소울의 부분은 뇌 기능 중에 어느 부분이 있는가 하는 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 논문들을 이제 이렇게 보면 이런 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어떤 논문이 있냐면 사람은 어디에서 영감을 얻는가 이제 이걸 한 거예요. 어떤 집단을 두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은 어떤 뇌의 어떤 기능을 보고
영감을 얻는가. 그래서 그 논문을 봤더니 뇌의 어떤 부분이 일정 부분에서 이 그 뇌에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전두엽, 후두엽 모든 두엽을 아우러서 이렇게 아우러서 이 통합적인 유기적인 관계가 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영감을 받고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게 지금 연구 보고가 났어요. 자, 예를 들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가 달라요? 지금 진짜 제 환자 중에 한 분이셨는데 자, 그 뇌졸중이 오셨어. 스트로크에 오셨단 말이지. 뇌졸중이. 근데 어느 부분에 딱 뇌졸중이 왔냐면 삼키는 기능이 뇌졸중이 왔어요. 이 삼키는 기능이 뇌의 어떤 한 부분이래. 나 어딘지 몰라. 어느 한 부분에 이분이 거기에 이 삼키는 기능이 문제가 왔어.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타지 육신 다 멀쩡해. 정말 다 멀쩡해. 말하는 것도 괜찮고 생각하는 거고 다 괜찮아. 근데 삼키는 걸 못하는 거야. 뇌의 그 한 부분이 딱 충격, 그 뇌혈관이 거기서 터진 거야. 그러니까 못 삼켜. 그러니까는 밥을 튜브를 꽂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내가 사주육신 멀쩡해서 입에서 넘겨서 씹어서 넘기는 것도 내 이 사람이 살면서의 기쁨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걸 못하면 내가 평생 내가 이거를 꽂고 살아라면 내가 살아야겠냐 이거 죽는 게 낫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제가 그때 봐서 아 정말 이 뇌의 기능에 어떤 점이 있고 어떤 그런 게 있어서 거기가 잘못되니까 딱 거기만 그런다. 멀쩡하다니까 사주육신이. 그런데 딱 이것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이 자꾸 그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사람은 영감을 얻는가. 그랬더니 어느 부분이 아니라는 거야. 전체적인 거에 통합적으로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막 전파서부터 쫙쫙쫙쫙쫙.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울의 기능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야.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뇌의 유기적인 관계, 전체적인 뇌에서 통합적으로 다 연결고리가 돼서 이런 게 나온다라는 논문이 있었어요. 자, 소울을 그러면 우리 이런 소울을 발달시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육감을 발달시키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소야핏을 하셔서 자기의 근육을 어떤 코어 그 자기 중심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처럼 나도 나의 소울 기능을 발달시키고 싶어요. 왜냐하면 멀티 센서리 하신 분이 직관력과 통찰력이 뛰어나요. 그다음에 영감이 뛰어나고 왜 발달시키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디지털 세대여서 많은 자료, 지식은 많아. 근데 그거를 내 거화하는 거가 바로 그 직관력과 통찰력이 있어야지. 멀티 센서리, 육감이 있어야지 그걸 잘 요리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지성으로 되는 게 바로 그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울을 발달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 뇌과학자들이 어떤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맨 처음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래요. 새로운 사람들을.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양자물리학적으로 보면은 다른 원자들하고 다른 전자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원자들을 많이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저 앞전에 한 3주 전에 3주인가 2weeks에서 얘기한 거 내가 에고 상태거나 아니면 지금 셀프 상태였을 때 그 나한테 매몰되지 않게 다른 사람들의 세계관과 같이 부딪히면서 나를 확장시키고 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관을 접하고 나의 삶의 틀을 거기에 갇혀있지 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틀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환경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맨날 집에만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가끔씩 밖에 나가서 하고 공부를 또 맨날 집안 내 방에서만 해. 근데 가끔씩은 거실 나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카페에 나가서 할 수도 있고 좀 환경을 주기적으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그 틀에서 이렇게 벗어난다는 거지. 응? 그래서 그 다음에 일상의 루틴도 주기적으로 바꿔주래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똑같은 일상을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한번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집도 그렇잖아. 가끔씩 인테리어도 바꿔주고 가끔씩 가구도 배치도 바꿔주고 이러면 기분이 새롭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아요? 한번 싹 걷어내고 한번 싹 하면 기운이란 거 느껴지고 뭔가 좀 새로워지는 것 같고 좀 숨통 트이는 느낌이 들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상에 내가 똑같은 루틴이 있다면 근데 이거를 매일 바꿔. 그건 이상한 거지. 매일 바꿔, 매 시마다 바꿔. 그게 이상한 거야. 그거 말고 내가 어느 정도로 딱 정해놨는데 이제 주기마다 뭐 6개월에 한 번씩 바꿔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3개월에 한 번씩 바꿔준다든지 어떤 그런 텀이 있어야지 내가 나 한번 바꿔보자. 계속 바꾼다는 건 이상한 거다. 그리고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게 해라. 지금 이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인가 봐. 우리는 내 거 하고 싶은 거 잘 못해. 왜? 나는 그랬어요. 난 옛날에 뭘 하려면 이거 해서 뭐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자수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해서 뭐해. 뭘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뭐 액자도 못해. 뭘 할 거야. 뭐 팔아먹을 거야. 뭘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결과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니까 다 의미가 없어. 시간 낭비지 뭐 이래. 근데 그런 시각을 가지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뭘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지. 밥만 해야 돼. 밥은 먹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한테 자꾸 안 해. 아, 그거 해서 뭐해? 이거 하면 뭐가 효과가 있어? 이게 돈이 돼, 뭐 떡이 돼. 이걸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지. 하게 할 건 하라고 하고 싶은 거 결과에 대한 걸 하지 말고 계속 그냥 그 과정을 즐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소울이 발달된다는 거예요. 소울의 비타민이라는 거지 이게. 그냥 하고 싶은 걸 해. 자전거 못 타도 자전거 타. 뭐 등산을 못 해도 조그맣게라도 가. 나 그림 막 지금 못 그려도 그냥 해.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죠. 그게 소울의 기능을 발달시키는 것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물에 대한 어떤 생산성에다가 집중을 하지 말고 즐기는 거에다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본인을 즐기고 숨을 좀 쉴 수 있게. 그리고 나서 내가 몇 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울을 발달을 시켰어요. 발달시키는 맨 마지막. 이제 이게 코어인데 지식의 습득의 과정에서 소울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샤프해지는 거야. 그 앞전에는 어떤 환경적인 걸 만들어줬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많이 만나라, 환경을 바꿔봐라, 너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 이제 이런 거는 뭐예요? 나다움을 찾아주고 어떤 기본적인 어떤 토양을 가꿔준다면 정말 소울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금 이제 발달할 때, 예를 들어서 근육 운동을 할 때 우리가 그냥 뭐 여러 가지도 하지만 또 집중적으로 뭔가 이쪽 근육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좀 집중적으로 하는 운동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뭐냐면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지식. 인간이 할 수 있는 지식.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지식을 습득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식의 습득 과정이 최고의 인간 다음에 극대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인의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식 습득, 데이터. 지금 우리 데이터 엄청나게 많죠. 데이터를 우리가 다 뽑아. 그리고 거기서 이해를 해. 이건 대충 다는 몰라도 대충은 해. 그러면 거기서 선택과 집중, 비교, 분석이 들어가.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그러면 거기서 직관력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이건 내가 필요한 거, 이건 내 거, 어떻게 이거를 조합해서 만들어 먹어야겠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정리가 돼, 정리. 나 나름대로의 정리. 그럼 그게 정리해서 통찰력이 돼. 그리고 비교 분석을 한다는 거지. 이게 왜 이럴까? 이거 왜 이럴까? 그러고 나중에가 나의 것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재밌는 건 이렇게 한 거에서 끝나는 것보다 발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발표. 왜냐면 내가 정리한 거를 어떤 세팅에 대해서 내가 세팅에 가서 내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처럼. 그러면 내가 많은 이 지식을 가진 거를 비교 분석하고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든 거를 만든 거를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과정에서 또 내 시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토론의 과정에서는 또 다른 사람의 그 시각하고 같이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피드백이, 인터랙션이 되면서 내 시각으로 본 나의 것이 견고해지기도 하고 또 부족한 거는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지키면은 앞에 날 것이었던 데이터가 나의 것이 되는 지성인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를 굉장히 짧게 만들어 놨지만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농축시켜 놓은 데가 있어요. 이런 거 과정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준대. 그게 어디냐면 소렌 스터디예요. 소렌 스터디. 그게.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개론을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200서부터 시작하면은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이제 저와 현주 선생님의 목적이기도 해요. 소울과 스터디에서 지성인으로 만드는 과정.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정보를 봤을 때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고 어떤 정보는 내가 쓰고 어떤 정보는 안 쓰나. 그 과정. 그래서 그게 바로 지금 이게 이제 코어, 이제 정말 정교해지는 거죠. 샤프해지는 거.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러면 소울이 발달을 했어. 그러면 왜 발달을 시키냐? 그러면 소울을 발달했을 때 나한테 주는 뭐 효과라고 그럴까요?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베네핏. 그건 뭐냐면 풍부한 삶을 영위한대요. 삶이 풍부해져.
경쟁의 구도에서 상생과 공존과 어우러짐의 관점으로 이동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과 토론의 장에서 나누는데 막 경쟁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못해. 토론이 안 돼. 경쟁의 구도는. 내가 잘하는 것과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나의 색과 그의 색을 잘 맞출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자꾸 변해간다는 거지. 그걸 반복을 함으로써. 그렇죠? 그리고 나다움을 알고 나의 탁월함을 알아서 자연스러운 전문인이에요. 자연스러운 전문인이라는 건 뭐냐면, 자, 지성, 앞전에 지금 슬라이드 7에 나온 거를 계속 내가 좋아하는 거를 연구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또 발표하고 계속 이런다고 해봐. 한 3번, 4번만 돌아가 봐요. 이 전문인데요, 전문인. 그렇죠? 그리고 이게 훈련 과정. 똑같은 걸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서로를 존경하는 관계로 되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왜냐면 경쟁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리고 자신만의 건강한 세계가 구축이 되고요. 이게 바로 자기 세계관이죠. 저희가 그 선생님하고 현주 선생님하고 좀 라스트 프라이데이 했던 세계관의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진다는 거예요. 내 세계관. 이걸 반복을 함으로써 정서적, 정신적인 모든 삶의 영역이 담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베네핏이 뭐냐면 감정의 기복이 보폭이 줄어듭니다. 이건 확실해. 정말 제가 겪어봐서. 감정이 막 하늘과 땅을 막 쳤다가 이게 점점 해서 정말로 이렇게 서스테이너블, 지속적인 삶이라고 그러죠. 서스테이너블하는 그런 삶의 거기가 같아요. 소울의 육감의 발달을 하면.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에 맞추어서 내 환경이 변하면 그 변한 라이프를 주도해가는 삶을 산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미래가 오면은 기대와 계획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내게 확실해지니까 내 소울이 확실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그다음에 어떤 전문인을 소양을 갖추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재밌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식으로 내가 좀 이거를 해볼까?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리 잘하는 셰프를 갖다가 맨 처음에는 그냥 동네 마트에다 갖다 주면 고기 있는 거 요리하다가 이 사람을 갖다가 또 다른 그 스페인 뭐 다른 큰 슈퍼마켓으로 가면은 또 신나잖아. 아, 이거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에 대한 연민, 자기를 되게 불쌍히 여기고 아유 불쌍한 거 이런 거에서 자랑스러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건 본인만이 아는 거고 그리고 피해 의식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날까? 왜 또 나야? 이런 피해 의식, victim이라는 어떤 그런 그 컨셉에서 그게 이제 없어진다. 그리고 사람과 생명의 소중함을 저절로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 지식을 무기가 아니라 도구로 이용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에 대한 힘, 저 사람 뭘 많이 알아. 그래서 좀 주눅 들지 않는다는 거지. 저 사람 그냥 도구가 많이 알고 도구를 많이 쓸 줄 아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지 그 사람 밑에 옆에 가서 내가 쭈그러든다든지 뭐 위협을 느낀다든지 위협이란 말은 좀 약간 내가 작아지는 느낌을 든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은 도구다. 그리고 도구를 잘 이용할 줄 아는 게 내가 소울의 기능을 만들어서 내가 지성으로 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잡고 정보에 편향된 시각을 가지지 않는다. 편향되지 않는 시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데이터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신문을 쫙 봤을 때 이게 보여야 돼요. 아, 이 신문은 이런 색깔을 갖고 있는 신문이구나. 아, 얘는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신문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딱 보면 색깔이 쫙쫙쫙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 소리 기능이 없으면 나중에는 혼돈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CNN의 얘기랑 똑같은 사건인데 정말 CNN에서 얘기하는 거와 팍스랑 얘기하는 거가 너무 달라. 정말로 달라요. 흑백이에요, 흑백. 그러면 그걸 봤을 때 이런 어떤 자기만의 그런 세계관이나 자기 게 없으면 헷갈려요.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 똑같은 걸 갖고. 닥터 파우치가 얘기한 걸 갖고 팍스가 보내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와 CNN이 내보내는 메시지가 다르고 MBC가 내보내는 메시지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럴 때 나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게 없으면 혼란스럽다는 거지. 매우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고 자신만의 시각이 늘어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왜 우리가
육감을 가져야 되고 소울의 기능을 우리가 왜 발달을 시켜야 되는가. 지금 이 시대에 왜 우리는 데이터 웹 2.0에 있고 그 다음에 웹 3.0로 가는 그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이 지식을 어떻게 내가 요리를 해서 나다운 거에 뭐 국수 한 그릇, 나다움의 어떤 그 데이터의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요리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의 요리사. 그러면 각본이 지금 여러분들이 다 요리사인데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이 안 되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데이터를 갖고 파스타를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데이터를 갖고 스테이키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는 거는 인간한테 있는 소울의 기능이다. 육감의 기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11번의 슬라이드.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과제예요. 리포트. 행복하시죠? 자, 뇌의 기능을 몸, 정신, 소울의 기능으로 이제 봤을 때 어느 기능이 발달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내용 자체, 질문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시겠죠. 저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썼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뇌 기능을 다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뭐 소울의 기능을 다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간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환자분은 뇌졸중이 왔는데 몸, 사지, 육신 아무 다 멀쩡한데 이 삼키는 능력만 지금 문제가 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뇌 기능을 썼을 때 어느 부분에 그렇게 내가 많이 신경을 썼을까? 나는 어디에 그렇게 매달려 있었을까? 나는 지식, 정보를 막 하는데 매달려 있었나? 아니면 나는 정신건강, 나는 항상 나하고 이 감정의 기복이 업앤다운 하는 것 때문에 나 그걸 갖고 맨날 매달려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고 보면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동전의 양면처럼 확 뒤집어 보면 내가 그 기능이 아마 잘 발달이 됐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그 기능을 많이 썼다는 소리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 확장시켜서 한번 보자 하고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이게 작은 스왓이에요. 스왓이라는 게 뭐예요? 그 strength, 그다음에 weakness하고 threat하고 opportunity인데 그러니까 뇌 기능이 나는 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 몸 만드는 거, 신체적인 거 어떻게 하면 이쁘게 잘 만들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 관리를 잘한다는 거잖아요. 몸 관리를. 그러니까는 나는 그쪽으로는 굉장히 잘한다. 그러면 내가 약한 부분은 요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전략이 나오는 거지. 전략가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리포트를 써도 그렇게 내 거를 써보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내드린 그 리포트를 4개를 쫙 모아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 여러분의 퍼스널 브랜딩하는 가장 기본적인 스왓이 될 수 있어요. 스왓. 그러니까 요 기회를 잘 이용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의 습득은 소울의 기능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소울이 허무맹랑하고 너무 방대해. 뭔 소리인지 가스 같아, 가스. 이게 무슨 붕 뜬 구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자 이거 보세요. 간혹 굉장히 매우 많이 배운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출신이라든지 뭐 탑이로 막 많이 배우고 지 부모들도 많이 배우고 한 사람들에게 희한한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럼 종종 봐요. 왜 그럴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은 부모도 잘 하고 좋은 환경에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누굴 특정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모 국회의원의 아들이 자꾸 1억짜리 벤츠를 끌고 밤에 술 퍼먹고 막 뭘 부시고 그 다음에 막 지가 안 했다고 막 거짓말 치고 막 이럽디다. 그러면 걔가 돈이 부족해요. 걔가 뭐가 부족해요. 근데 걔 왜 그럴까? 왜냐면 지식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충분할 수도 있어. 지식적으로 봤을 때. 근데 걔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할 때 그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걔 어떤 그런 사태, 누구 뭐 이렇게 보면 그런 사태를 봤을 때 왜 그럴까? 왜, 이건희의 딸은 뉴욕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을까? 그 쟁쟁한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소울의 영역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하기 전에 스탑 쉐어링 할까요, 이제? 스탑 쉐어링. 그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니까 스탑 쉐어링. 그러면 제가 이 강의하기 전에 그 카톡방에다가 MKY 위에 나다움이라는 어떤 분, 저 이름 또 까먹었는데 그분 그 강의를 올려놨어요. 제가 이제 우리 브릿짐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우리 나다움이잖아. 소렌스턴이 뭐 나지. 나다움이지, 바로. 그래서 그걸 봤는데 교집합 무지하게 많아. 교집합이 무지하게 많은데, 나는, 이건 개인적인 거야. 이제 완전 개인적. 나는 소렌 스터디가 더 깊다. 훨씬 깊다. 예. 근데 이제 그분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쉽게 풀었어. 많이 풀었어요. 쉽게. 근데 내가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한 부분은 약간 퀘스천 마크가 나는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의도니까 한번 꼭 보세요. 보셔서 소렌 스터디 이거 다 끝나시고 리포트 하시고 그걸 보시면 이거 보기 전에 봤어야 되는데. 그래, 비포 애프터가 나오는데. 비포 애프터가 나오는데. 그러면 보기 전과 보긴 후가 그 강의를 봤을 때 느낌이 이해하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진짜로. 한번 보셔요. 보면,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저게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확 알 거예요. 그분이 직장인을 하셨다가 그분 뭐 하시는 분이래나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교양 필수로 해서 제가 한번 쑥쑥 훑었는데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갔던 것들을 그분이 그대로 얘기를 해주셔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있고 또 굉장히 한국적인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요거 하나는 딱 집어갈게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 어떤 한 강의 중에 누구누구 다움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나다움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서 의사다움이 있고 선생님 다움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의사다움은 환자를 사랑하고 치료해야 하는 그런 게 보일 때 의사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강의에서 나중에 보시면 한번 들어봐.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거는 굉장히 동양적이고 선생님의 가치다. 왜? 내가 지금 의료 쪽에 있는데 미국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생각 안 한다. 의사는. 환자를 사랑한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다. 왜? 여기서는 에비던스 베이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는 MD가 있고 DO가 있어. 미국에는. MD는 뭐냐면 항생제를 처방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한 현미경을 봐서 균이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균을 죽여야 된다는 어떤 항생제를 기본으로 한 사람의 공부를 한 사람이 MD, 메디컬 닥터. 그리고 DO라는 거는 똑같은 공부를 하는데 뭐가 있냐면 인간의 몸의 스스로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를 가치를 둔 게 DO예요. 그래서 이 기본 학문, 메디컬 공부는 같은데 뒤에 조금만 보면 약간 좀 줄거리가 나중에 끝은 조금 달라져요. 그 치료하는 방법이, 보는 시각이. 그래서 미국에서의 의사다움이라는 건 뭐냐면 과학자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네가 말하는 거에 근거, 그리고 치료 방법을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라는 거는 전혀 없어. 어느 누구도 누구를 치료할 수 없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불확실성에서 범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사는 범주를 얘기해요. 정상이 뭡니까? 그러면 정상은 몇 치수예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정상의 범주, 범주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의사다움이라는 거는 내가 주장하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야 돼요. 연구를 가져와야 되고 넘버를 가져와야 돼요. 넘버 게임이에요. 이것 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의사의 소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왜 해요?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 내가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그 의사에 대한 그 기대치와 가치는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 허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미국에서의 가치는 사랑을 하건 안 하건 그건 개인 문제고 어떻게 환자를 다 사랑해. 나는 오늘 환자 어제 정말 거짓말 아니고 15명을 봤는데 내가 그 환자 다 나는 의사는 아니지만 그럼 통역사로서도 내가 얼굴 기억도 안 나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그 의사가 사랑을 하겠어요? 사랑이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가장 내가 정확한 그래도 업데이트된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증거를 기반으로 한 그 다음에 연구에 그래도 많이 가까운 그런 거를 가지고 환자한테 선택을 해줘요. 너 이 약 먹을 거야? 이 약 먹으면 부작용이 A부터 G까지 있어. 너 이 약 먹잖아? 이 효과가 A부터 G까지 있어. 어떤 거 선택할 거야? 딱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알츠하이머 환자한테. 선택해요, 안 해요? 못 해요.
이게 문제야. 이 나라의 문제. 치매에 걸리신 분한테 그 얘기를 하면 치매 환자가 그걸 선택을 합니까? 근데 이제 그 옆에 보호자들이 하는데 아무튼 이게 여기에 가치야. 그게 의사다움이에요. 근데 의사가 주도적으로 이게 좋으니까 이거 해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참 이상한 거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참 다른 뷰포인트가 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확장이겠죠?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의사다움은 한국식에서는 허준. 여기서는 다들 와서 실험실로 다 그 환자들을 다 초대해. 의사의 실험실로. 자, 뭘 선택할 거야 하고 쫙 놔주면 그 사람들이 선택하면 의사는 거기에서 환자가 선택한 방향대로 최선대로 의사로서의 그 치료의 계획을 세워주는 거. 그게 의사예요. 그러니까 좀 다름을 아셨겠어요? 다름을? 그러니까는 나답다는 거는 누가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 4주 과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이널이 있었는데 파이널 과제로 확 지웠군요. 4주 과제 4주 과제는 이번에 하시고 아유 까먹었어요. 4주 과제를 이번에 이렇게 하시고 나서 1주, 2주, 3주, 4주를 다 모아보셔요. 모아보셔서 우리 과제가 프라이데이가 마지막인가? 우리 현주 선생님하고 또 얘기를 해봐야 되지만 프라이데이가 마지막이라면 그 다음 다 모아서 내 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은 원하시는 분은 하셔서 1주 뒤에 저한테 이메일을 주세요.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잘 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퍼스널 브랜딩을 하거나 자기 그 퍼스널 스트레치를 짤 때 그게 스왓이라는 걸 꼭 해야 돼요. 그거 이제 아까 제가 MKY 나다움 하셨다는 분도 분명히 스왓 얘기를 해요. 스왓 얘기를 안 하면 나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스왓의 가장 기본 재료가 될 겁니다. 그게. 오케이. 다른 오늘 좀 일찍 끝냈죠? 아니에요? 시간이 오버됐어요? 딱 맞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힘든 거 많이 잘 따라오셨고요. 궁금하신 거는 나중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는 우리 나중에 현주 선생님하고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우리 좀 현주 선생님의 신문 정말 그 나다움의 글 보면은 현주 선생님이 하는 부분 내가 하는 부분이 막 다 나와. 거기서 왜 우리가 소련 스터디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이제 막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공부가 들어가는데 공부가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우리 현주 선생님은 지금 현재 신문 갖고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 질문을 만들어내는 그 강의를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의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내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어떻게 하는 건가 이제 그런 강의를 나중에 저기 오픈할 거니까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오늘 저 이거 수업 준비할 때 케이트님하고 하나도 의논 안 했거든요. 근데 말 안 해 서로. 말 안 해요. 말 안 하는데 같은 맥락의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케이트님 강의에 이어서 저의 이 내용은 또 정리가 되는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요. 잠깐만요. 자, 저는 이제 1주차에는 나의 삶과 인테리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에 대한 책은 조승연의 그물망 공부법을 가지고 왔었죠. 그리고 2회차에서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 되는 법 해서 이지성의 에이트라는 책을 가지고 왔었고요. 그리고 3회차는 무엇을 배우는가 보다 왜 배우는가. 그래서 존 카우치, 제이슨 타운의 공부의 미래라는 책을 가지고 왔고요. 오늘 마지막에는 4회차 더 잘 알게 되면 더 잘 하게 된다. 오프라 윈프리의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오프라 윈프리는 다 아실 테고 제가 이 책을 사두고 그냥 제목만 보고 제대로 잘 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업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봤는데
이 책은 오프라 윈프리가 14년 동안의 칼럼의 엄선한 보석 같은 사색의 글들을 모아서 책을 편찬했는데 1장 기쁨, 회생력, 교감, 감사, 가능성, 경외, 명확함, 힘이라는 8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이 글자가 잘 안 보이시나요? 오, 너무 크다. 이 정도 하면 될까요? 8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고 절정의 인생에서 깨달은 삶의 진실을 들려준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오늘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가능성, 명확함, 힘. 이게 지금 그 케이트가 말한 소울과 그리고 현주쌤이 말하는 스터디 지성의 영역에서 우리는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가능성을 찾으면 어떻게 할 건데 나에 대한 명확함이 있어야 되죠. 나에 대한 명확함이 서면 뭐가 만들어진다? 내 내면에 힘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지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왜 이걸 하고 있을까? 나는 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져서 내가 세상과 만나서 개척할 수 있는 나만의 힘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가능성, 날아올라라 전기를 들이마시며 이제껏 드러나지 않은 것을 보라. 떠나라 헤매어라 하지만 위로 오르라. 제가 한 번씩 디벨롭 말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우리는 지금 다시 지하로 내려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의 나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성장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성장하는 나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잠재력을 강하게 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무한한 잠재력을 나는 어떻게 하면 강하게 발현할 수 있을까? 지금도 나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한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다음 단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때 특히 더 그렇다.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강하게 발현해야 될 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내 잠재력을 강하게 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겠죠? 내가 가져본 어떤 직업에서도 그리고 내가 살아본 어떤 도시에서도 나는 내가 그곳에서 최대한 성장했다고 느끼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제가 지금 딱 그런 시점이에요. 제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될 시점을 2022년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희 학부모님들께 8장의 편지글을 완성하면서 송편지를 다 이렇게 적었다고 말씀드렸나? 그렇게 했는데 오늘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이집은 하지 않고 유치원만 운영하는데 올해는 7세를 한 반, 5, 6세를 통합해서 2반을 운영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엄마들한테 보내는 편지를 적고 중간에 진급에 대한 안내가 나가고 마지막에 엄마들이 저에게 쓰는 편지글을 적을 수 있게 공간을 남겨줬어요. 근데 오늘 100% 그 리포트가 다 피드백이 됐는데 100% 다 함께 하겠다라고 다 이렇게 적어서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좁은 동네이기 때문에 상하 유치원, 상하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을 안 한대 라고 하면 굉장히 축소되는 느낌이고 굉장히 뭔가 내가 패배자의 느낌이 들 거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편지글에 저 원장님이라고 하죠. 현주쌤의 큰 꿈에 함께 응원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메시지를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의 잠재력을 더 강하게 발현할 수 있을까?
저도 계속 그 질문을 저에게 했겠죠.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최대한 성장해야 했다고 느끼면 제가 25년간 이 일에 20대 후반에 이 일을 만나면서 50대 51세가 되었을 때 이제 조금씩 정리해서 내가 여기에서 25년 동안 최대한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할 때가 왔음을 제가 알게 된 거죠. 때때로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나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달달 떨리는 무릎으로 밖을 나서는 것이 용기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대담하게 행동하는 것이 우주가 나를 위해 준비해 놓고 있는 가장 위대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두려움은 나의 허락 아래 나를 꼼짝 못하게 묶을 것이고 나를 소나기에 놓고 내가 절대 최고의 나가 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무엇이? 두려움. 그래서 내가 지금 새로운 곳에 나아가서 최고의 나를 만나고 싶은데 내 마음에서 무언가 주저하는 마음은 내 내면에 있는 두려움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두려움을 두려움이 아닌 무엇을 가져야 된다? 명확함을 가져야 되겠죠. 먼저 그대가 명확함을 가지려면 먼저 내가 무엇이 되려는지 스스로 말하라. 아까 케이트님이 발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물우물하지 말고 내 내면에서 무엇이 되려는지 내가 나에게 스스로 말하라. 그래야지만 명확함이 생긴다. 그런 다음 그대가 해야 할 일을 행하라. 내 내면에 우물우물 나는 이게 되고 싶어. 또 이쪽에 가서 나 이렇게 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또 이쪽에 가서 항상 투정 부리듯이 하지 말고 무엇이 내가 되려는지 내가 나에게 스스로 말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의 점이라도 찍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음 그대가 해야 할 일을 행하라. 내가 놓으라고 말할 줄 알게 된 것은입니다. 알게 된 것은 40살이나 되어서입니다. 저는 제가 놓으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게 한 3년 전부터였던 2018년, 2019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남을 기쁘게 하려는 병에 심하게 걸려 있었고 예스라는 말이 입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일이 잦았다. 마치 저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그 병이 어디서 옮은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학대를 겪은 과거가 있는 사람은 적절한 선을 긋지 못하는 과거 역시 갖고 있다. 어린 시절에 사적인 영역을 침해받은 이들의 경우 그들을 마음대로 이용하려는 사람을 막을 용기가 쉽사리 내지 못한다.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면 거부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학대의 경험은 아닌데 착한 아이 신드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좀 항상 착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뭔가 저의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가 저에게 씌워놓은 프레임이겠죠. 그 내면에는 그냥 뭐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의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우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마음이 불편했고 2005년 어느 날 제가 누군가에게 강하게 노우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노우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피드백이 어마무시하게 10년을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노라고 말하는 걸 두려워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병이 나은 것은 내가 의도의 원칙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이다. 게리 주커버그의 책, 케이트님이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해 줬던 적이 많은데요. 게리 주커버그의 책 영혼의 의자에서 다시 한번 인용하면 모든 행위와 생각, 감정은
의도에 의해 생겨난다. 그 의도는 원인이 되어 결과와 함께 하나로 존재하게 된다. 의도가 뭐예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why겠죠. 내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그래서 의도는 원인이 되어 그 결과와 함께 존재하게 된다죠. 그래서 의도를 why가 분명하면 how 어떻게 하지? 그러면 무엇을 해야지? 해서 하나의 결과가 만들어져. 무엇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일으키는데 관여하는 한 그 결과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없다. 이렇다 매우 깊고 오묘한 원리로 우리 자신의 모든 행위와 그리고 생각과 그리고 감정을 책임지게 된다. 바꿔 말하면 우리 자신이 품은 우리 자신이 품은 모든 의도에 대해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내가 그 의도를 세팅하고 내가 그 의도의 원인이 되어 어떤 결과와 함께 나 스스로 나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와도 내가 어떻게 한다? 책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게 실패의 어떤 결과이든지 그게 성공에 대한 결과이든지 내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우리 자신이 품은 의도에 대해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힘. 잠깐만요. 자,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명확함, 마지막으로 힘.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가 명확해지면 무엇이 생긴다? 파워가 생긴다는 거죠. 파워는 어떻게 생긴다? 내가 더 잘 알게 되면 더 잘하게 되면서 내 내면에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주가 우리를 지은 모습에 따라 우리는 자유의지의 권리를 지니고 태어난다고 나는 항상 믿어왔다. 그리고 가능컨대 모든 영혼은 자유를 갈망한다. 나는 처음으로 자유의 본질이 내게 명령할 주인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NKYU에서 탈북하신 분 그 강의를 들었거든요. 한의사. 탈북하신 그 여자 한의사 분 들었는데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당신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고 싶다 할 수 있다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기 싫다 하면 그것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선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로움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우리가 살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자유의 본질은 내게 명령할 주인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유란 스스로 뭘 하는 거다? 선택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나는 나에게 자유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나의 의지대로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정한 힘에 대해서 생각할 때면 그 사람들과 더 큰 선을 위한 목적이 궤를 같이 할 때 생기는 그런 힘이 떠오른다. 나에게 진정한 힘이란 내가 이루어야 할 나의 모든 모습이 반영된 그런 힘이다. 이런 종류의 힘이 진실함과 확신의 형태를 띠고 그 힘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빛을 뿜어 나오는 모습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좋다. 그것은 영감을 불러일으키며
기분을 오양한다. 그것은 정열의 힘을 통해서 실현 가능하다. 당신이 제대로 길에 들어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즉 당신 영혼의 의도가 가슴의 소망을 충족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진정한 힘이 발휘된다. 지금까지 나의 영혼의 의도가 가슴의 소망을 충족시키는 일을 했는지, 아니면 뭔가 쫓기듯이, 아니면 나의 불안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 나의 미래의 두려움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지 한번 내 가슴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우리 케이트님의 과제가 아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신의 삶이 당신의 소명과 만나 한 길에 머물 때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순간에 머물게 된다. 이거죠. 당신의 삶이 당신의 소명과 만나 한 길에 머물 때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순간에 머물게 된다. 설사 어딘가에 발이 걸려 비틀거리게 될지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게 된다. 자, 저의 과제는요. 소울 앤 스터디 수업을 통해 내가 알게 된 것과 잘하게 된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추가로 소개시켜드릴 한 잘생긴 남자를 모셔왔습니다. 하트 시그널 시즌 3 보셨어요? 저의 마음을 되게 요동치게 만들었던 한 남자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지성인 조승연 작가는 약간 오프라인 시대의 지성인이라면 지금 이 디지털 시대의 지성인은 저는 단연컨 대 제 마음에서는 천인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인우 작가가 아니죠. 천인우 씨가 이렇게 브레이킹 루틴 너무 저가 닮고 싶어 하는 삶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2월달 첫 번째 현주쌤과 책 만나기 브레이킹 루틴 책을 정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김작가 TV에 나왔던 그 천인우 영상을 3개 다 여기다가 링크를 업로드했는데요. 김작가 럭키 작가님 계시잖아요. 김 작가님의 저희 가장 큰 강점을 제가 알게 됐어요. 똑같은 사람을 여기 영상에서도 보고 저기 영상에서도 봤는데 이분은 굉장히 질문을 잘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정말 알고 싶은 거 구석구석까지 질문을 어쩜 이렇게 잘 만드는지, 그리고 그때 제가 언제 그걸 느꼈냐면은 강방천 회장님 모셨을 때 1시간 넘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책 만나기 수업을 준비하면 그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면서 강방천 회장이 나왔던 영상을 거의 다 봤는데 김 작가님만큼 질문을 잘 이끌어내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천인우 님이 나오신 영상 중에서 이 김 작가 TV에 나온 영상 3편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렸던 거에 신 버전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상 3편을 보시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영상을 보자마자 링크를 보내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엄청 아꼈어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위에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렸던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질 거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건지 어떤 사람을 정말 브레인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소울이 되게 설레이는 순간이 이런 순간이에요. 이렇게 멋진 내가 섹시한 남자를 만날 때 진짜 저는 되게 흥분하고 되게
어,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2013년도에 김미경 쇼에 카카오 대표 조수용 대표가 나왔을 때 되게 흥분됐었고요. 그리고 그 조성현 작가가 그전에는 제가 그렇게 흥분되지 않았는데 조성현의 탐구생활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순간 되게 흥분됐어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천인우를 만난 거죠. 그래서 되게 행복해요. 오늘 저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전체 수업을 하고 어떠셨는지 우리 이야기 이제 전체 4회차 수업을 다 마치고 자기 이야기 한마디씩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진님, 제 카메라로 제 가까이 있는 분부터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유진님, 어떠셨어요? 어, 일단은 일기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참 많은 혜택을 받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때까지 공부하면서는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몰랐다가 특히 케이트님 같은 경우에는 소울에 대해서 그 서치에 대해서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어떻게 보면 스파르타 같기도 한데 아주 쏙쏙 집어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뭔가 좀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나침판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이 진짜 어디서 못 받아본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바로바로 피드백이 가니까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주쌤 하시는 것도 정말 신문에서도 느끼지만 이거는 완전 철학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수업이어서 정말 많이 더 배워야 할 것 같고 많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현진님. 같은 박물관에 가도 자기가 준비를 한 만큼 보고 배우게 되잖아요. 자기 생각의 그릇, 마음의 그릇만큼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소울하고 스터디 두 부분이 가장 약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피상적으로 소울을 생각했고, 피상적으로 공부를 해와서 뭔가 시험도 그냥 시험을 위한 공부? 그냥 해왔고, 나를 만족시키는 나의 내가 나를 안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 되게 피상적이었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소울 앤 스터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깊이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만큼은 제가 못 담았어요. 그게 제가 그만큼의 마음과 생각의 크기가 크지 않았다라는 것도 느꼈고, 그래서 원어원답게 맛보기 저한테 제 스스로 이제 맛보기였으니 이거를 계기로 조금 더 발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원 또 들어봤자 제 수준이 제 그릇이 이 정도니 많이 담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신청은 안 했어요. 근데 앞으로 2기, 3기 앞으로 갈 때 제가 조금 더 담을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케이트님과 현주쌤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브리찌님. 저 현지님 얘기 푹 빠져서 듣다가 제 얘기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저는 일단 현지님 얘기 들으면서 또 내가 안다고 했던 것이 정말 알고 있는 것일까? 한 번 더 의문을 갖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길을 쭉 돌아봤을 때 이렇게까지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물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이 일단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에게 묻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고 싶다는 것을 이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찌 되었건 두 분을 꼭 붙들고 제가 뭐 실력이 되는 한 계속 쫓아가고 싶고 더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부러워하는 저 미소가 예쁜 라윤이. 네, 오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수업 자체가 한 가지를 계속 나다움을 찾는 이런 그 한 가지의 목표를 두고 이게 여러 가지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게 막 그 소울을 이게 확장시키는 방법? 그래서 막 즐겨라 하길래 처음에는 아, 이제 좀 편하게 생각해도 되겠구나 이랬는데 뒤에는 역시나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하면서 나 여행을 좋아하지. 그럼 여행을 많이 다니까 뭐 그런 생각하다가 역시 공부를 해야 되구나. 그러면서 다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전환기를 맞고 있는 찰나에 이 수업을 듣게 돼서 저는 사실 지금 이렇게 거의 이렇게 다 받아들이진 못해도 되게 확장을 해서 지금 듣고 있거든요. 다 받아들이고 싶어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틀에 많이 가두고 살았던 저였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호기심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라지는 대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질문을 정말 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숙제를 하면서 정말 이 질문을 생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제 머리에 이 세포들이 이렇게 좀 움직이는 느낌? 이렇게 꽉 막혀 있다가 이렇게 가둬져 있다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기도 신청을 했는 게 아직 뭔가 알 듯한데 이게 제가 제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할 정도의 이게 딱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계속 저도 브리트님처럼 두 분 옆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지성과 영성을 다 모든 것을 다 받아내서 나다움을 찾겠다. 지금 그런 결의로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세리님. 네, 저도 일단 나다움을 찾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물음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은데 이 두 분이 이끌어 주셔서 그나마 요렇게 가면 된다는 걸 알려주셔서 조금 시도라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로 그냥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그냥 막막하기만 했을 텐데 이렇게 가이드를 이렇게 주시니까 그거에 따라서 조금 가면서 이게 뭐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과정이겠지만 그걸 일단은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케이트 님이 일단 이렇게 리책식으로 좀 해주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주입식으로 받다가 보니까 과제를 받았을 때 그게 막 많이 달려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뭔가 좀 더 과제를 뭔가 잘못한다는 그런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인데 내가 너무 또 그 리책 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시니까 가이드를 좀 잡아가고 더 발전되라고 하시는 건데 그거에 약간 주눅이 살짝 들기도 했거든. 그- 그랬는데 일단은 이 과정 자체를 리서치하는 것부터 일단은 해보지를 않았으니까 그거 자체를 하는 것만 해도 거기에서 확장이 일어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일단 저는 또 살면서 또 그것도 재밌는데 이제 조금 틀려졌던 게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애들이 저한테 엄마 그게 왜 이래? 이렇게 하면 너는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해? 다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조금 지금 많이 바뀌어서 실생활에서도 애들을 진짜 어떻게 교육을 시키지 이런 게 되게
걱정이고 막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주는 것 자체가 그랬는데 애들한테도 지금은 뭐 요리를 할 때 진짜 예, 떡볶이를 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 이런 걸 이제 질문으로 던지고 얘네가 생각할 수 있게끔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러면서 이렇게 조금 그렇게 하니까 애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다가가는 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음.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바뀌어서 생활 자체도 지금 하는 거에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왜 감기 그래서 걸렸어요? 미친 듯이 홍보하러 다녔어요. 아니, 근데 왜 감기에 걸렸어? 아, 이거는 그, 제가 조금 목적 지향적일 때 내가 목표를 삼으면 미친 듯이 몰입하는 그게 좀 있어서 음. 그 자전거 방에서 최다 하루 종일? 감량자 뭘 준다 하길래 아, 나 이거 해봐야 되겠다, 이번 주에. 그래서 자전거를 3번을 타고 헬스장을 또 가고 막 홈트를 하고 막 미친 듯이 달렸어요, 그때. 그랬더니 아, 감기를 얻어가지고 나 저기서 이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어, 아무튼 축하합니다. 네. 뭐 세리님은 보면 뭔가 다리미질로 짝짝 펴듯이 자꾸 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은혜님 어떠셨어요? 어, 일단 세리님은 떡을 해서 돌려야 될 것 같아. 떡을 해서 어? 돌려야 될 것 같아. 떡을 해서 돌려야 될 것 같아. 너무 이렇게 발전을 많이 하고 여기서도 거의 뭐 수석 분위기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느낀 거랑 똑같아요. 해보지 않았던 거를 하면서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케이트님이 저가 그 제출한 레포트에 댓글 그 리뷰를 해주셨는데 저 그거 보고 울었어요. 왜요? 그런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해주는 그게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2번, 3번 그렇게 과제를 제출하면서 리뷰를 받고 그러면서 되게 감동이었고 그렇게 쓸 수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 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끝까지 저는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껌딱지 할 거예요. 제가 변화될 때까지 안전하게 정말 아까 틴타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느꼈던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많이 연습하고 또 배우고 그렇게 해서 더 변화하고 발전하고 싶어요. 감사해요. 또 마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십니다. 라비님.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패딩을 입고 있는데 컨테이너에 오늘은 오자마자 난로를 켰거든요. 근데 너무 뜨거워져서 참을 수가 없어서 좀 전에 난로를 껐더니 석유 냄새 때문에 지금 토할 것 같아서 결국은 창문을 열고 야외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 이 석유 냄새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게 하네요. 저는 이거를 내가 듣겠다고 선택한 내 자신이 되게 감사하고, 근데 이 시간이 사실은 저는 아기를 재우고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저희 아이가 이제 전화도 하지 못하게 하고 책상 앞에도 앉아있지 못하게 하는데, 그거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아이를 봐달라고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는 사실 계속 와서 앵기기도 하고 쭈쭈 만지고 싶다고 하고 집중도 잘 못했고 왜 눈물이 날라 그러죠? 음, 그래서 욕심으로는 나한테 주고 싶은 거니까 막 챙기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다 따라가기에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원도 그렇고 뭐 트원들도 그렇고 마음이 비었어요. 내가 너무 괴로워지니까. 근데 세상을 재밌게 나답게 너무 잘 살아와서 이전에 뭐 과제를 제대로 한 학생이 아니라서 한 번밖에 코멘트를 받지는 못했지만 케이트가 뭐 듣기 좋으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outstanding이라고 말을 해주면서 되게 그냥 나답게 진짜 막 사는 거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야 되는 것 사이에서 저는 약간의 조율이 너무 추워요. 약간의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석유 냄새 때문에 까먹었다. 직접 드릴 수는 없지만 케이트하고 현주쌤에게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저장. 자, 주영님. 소울 앤 스터디 이제 하신다고 하셨을 때, 어떤 내용인지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뭐 소울, 평소에 생각 안 하던 그런, 우리가 철학적으로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뭐, 이렇게 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이 수업을 들었다는 게 너무 행운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2기 때 신청을 했는데 조금 더 재밌게 들어서 나다움을 찾고 탁월함을 찾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뭐 마음이 계속 찡한데 좀 누르고 지원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비님 때문에 진짜. 모든 게 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니까. 처음에 말할 걸. 뭐야, 나 되게 너무 미안하잖아. 되게 많은 것을 깨우쳐 주신 두 분이에요. 두 분 안 만났으면 아직도 안개 속을 헤매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 정도로 두 분 너무 감사하고, 케이트 쌤 통해서 영성도 배우고 현주 쌤 통해서 지성도 배우고, 앞으로 쭉 두 분 옆에서 딱 달라붙어가지고 껌딱지가 되어서 쭉 같이 가려고요. 그래서 2기도 신청했고요. 네, 아무튼 쭉 같이 가려고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로빈쌤 미워. 왜 울어 다. 감사합니다. 소울을 채웠으니 좀 이제 나를 좀 이렇게 나는 꼭 씻어내는. 참고 말했는데 결국 로빈님이 울었어. 내가 시작을 한 건가?
러비님 석유 냄새 때문에 울은 거야? 추워서 울은 거야? 효인님 아이들 재우셨나 보다. 황선희님, 거인 깨우기님. 뭐 저도 일단 여기 이 강의를 해주신 두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공부하는데 참아준 우리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계속 옆에 와서 뭐라고 하는데 참아라 그러고 계속 보냈는데 이제 드디어 습관 하나 다 잘 들인 것 같았고 작년에 가을부터 계속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하고 싶은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되게 궁금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확실하게 어떻게 관리를 해갖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해서 나를 찾는지를 알게 돼서 정말 좋았어요. 그게 옛날에 막 이렇게 갑갑하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지금은 이게 습관이 먼저 둔해서 그런지 어떤 걸 하다가 어머 내가 이러고 있네 이런 게 되게 많아졌거든요. 전에 같았으면 이러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저를 정리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거인 깨우기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를 벗어나야 될 타이밍이긴 한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같이 계시는데 왜냐하면 제가 신문 칼럼 읽고 생각글을 키우기 그냥 몇 초 생각 안 하고 만들었던 수업을 1기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생 친구가 되어버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그렇죠. 그래서 다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다 같이 그냥 삶의 어떤 동반자가 되어서 제가 저의 남편 그 핸드폰에 저장시킨 이름이 내 인생 동반자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함께 우리가 또 다른 삶의 패턴을 만나면서 재밌게 아까 우리 세리님 되게 즐겁다고 했는데 정말 즐기면서 공부도 하고 정말 우리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한번 진하게 만나서 이 일기 멤버들이 한번 같이 뭔가 했으면 좋겠어. MT를 했으면 좋겠어. 안주쌤, 목포에서 모이자. 말을 뱉었을 때는 날짜를 잡는 거야. 시애틀은 어떡하고? 시애틀은 줌으로 참석할 수 있어. 아니 저번에 진짜 많다. 우리 많다. 그 뭐지 독서 클럽 하는데 그 미국 분이 계시거든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그 미국 분이 MKY에 올 때 다 같이 모이자. 안 그러면 월 5만 원씩 그 모임 마칠 때 돈을 모아서 미국에 우리가 다 가자. 케이트님이 한국에 오시게 되는 날 우리가 모이는 걸로 해야 하면 될까요? 그 난리 날 것 같은데. 우리가 해서 케이트한테 가면 안 되나? 그래도 그래도요. 우리가 되죠. 적금을 부어서. 개모임에까지. 여보세요. 근데 우리 그 우리 효인이 소렌 오랜만에 스터디 왔는데.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아서 가는 일은 소장님 아니에요. 얘기해야 된대요. 우선 갔다 온 다음에 갚으면 돼요. 진짜 가고 싶으면. 오케이. 네, 오케이. 효인님이랑 아직 얘기하실 분 남았대요. 네, 효인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효인님 말씀 다 들으셨어요? 우리 지금 수업하는 거는? 네, 다 들었어요. 말씀 전해주세요. 목소리 듣고 싶어요. 감동이 전해져서 오늘 강의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이렇게 질문을 잘 못하니까 질문에 답하는 것도 어렵고, 특히 숙제가 저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다가 요새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도 대화할 때 조금 힘들다는 걸 느끼기도 했었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는 수업이었고 또 저도 자경님처럼 이렇게 애기 재우는 시간이고 그래서 다음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또 막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또 막 욕심도 생기고 막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감사했고
아쉽기도 하고 또 고민도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지금 일기를 마치고 계속 케이토와 저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또 조금 브레이크 타임 했다가 또 어느 틈에 내가 어느 블록으로 들어가면 될지 본인이 잘 생각하셔서 또 그때그때 만나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고 케이트님 마무리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근데 나는 이 심장에 무슨 뭘 불로 지졌는지 내 심장은 무슨 뭐가 어떻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들 우는데 왜 나는 뭐 미국년이라 그러는지 왜 우는지를 모르겠네. 누가 어머니 감상서를 썼는지. 나 옛날에 국민학교 때문에 어머니 날에 누가 어머니 하면 다 울더만. 왜 이런지 왜 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에 감동이 있으셔서 많이 울면은 그렇게 소울이 굉장히 좋아진대요. 건강 천재가 되고. 아마 황선희님하고 나만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왜 우는지. 인생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긴데 뭐 누냐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저는 여러분들의 리포트를 보면서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소울을 보는 어떤 그런 게 이렇게 좀 윈도우가 열린 사람이라 한 소울 한 소울이 이렇게 다르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이렇게 다르다는 게 너무 귀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나의 정말 디어리스트 칼리기 우리 현주쌤하고 이렇게 콜라보가 정말 저희는 짠 것도 없고 말도 잘 안 해요. 바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어메이징한 콜라보가 될까. 그리고 이렇게 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해서 우리가 사실 평생 가야 되는 거를 제가 막 욕심껏 막 그냥 막 셀에 넣는데 그거에서 단 100개였다면 단 한 단어만 잡으셔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면서도 맞아 나의 이런 면이 있지 나도 이렇게 있지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객관화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보람됐던 어떤 얘기는 지금 우리 열정대학생 그 자전거 타시다가 목소리 변하신 분 아이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는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다 이제 엄마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가족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줬다는 거를 아시고 하신다는 것 또한 너무나도 저희가 소울로서의 어떤 그 험블한 게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이건 비공식이지만 수석은 브릿지님입니다. 왜? 나한테 이쁘다고 몇 줄을 썼어. 케이트는 이뻐요. 날이 갈수록 이뻐요. 그래서 이 사람 비리가 있어. 세상은 다 비리적이야. 비공식적으로는 브릿지다. 왜? 나를 이쁘다고 했다. 갈수록 이쁘다고 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101, 그 저번에 첫 끼는 사실 첫 아이가 되게 우리가 뭘 모르면서 낳기 때문에 실수도 많지만 애정이 특별하죠. 그래서 1기는 많은 걸 들어갔고 그래서 되게 특별하신 분들이십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2기 때부터는 내용을 조금 많이 좀 이렇게 걸러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1에서 200 정도를 이렇게 믹스했다. 제 부분은 내 파트에서는 약간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계속 제가 드렸던 메시지 저랑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의 라이프의 어떤 패스에 조금씩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고 서로 같이 인터랙트 하면서 어떤 영혼의 우리 같은 도반으로 계속 깊어지고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도 수업은 마지막이지만 과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과제는 이번 주 금요일 자정까지 케이트님이랑 저랑 이번 주 금요일 인텔리전트 라이프 아카데미 라방은 미네르바 스쿨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나눌 건데요. 케이트님이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미네르바 대학을 몰랐어요. 근데 그 뒷날 완전히 어메이징 해가지고 저한테만 폭풍 카톡을 보냈었는데 미네르바가 아니에요. 미너르바.
미네르바. 미네랄. 미네르. 잠깐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어. 저의 영어 선생님이시니까 따라 해야 되겠죠, 저는. 깽깽깽깽 하면서 미네랄바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가 오늘 저희 이제 학부모님하고 통화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한다 해서 그 교육을 못 받는다는 아니거든요. 내가 그런 교육을 배워서 세팅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못 가니까 안 돼. 아니, 그래서 그날 금요일 날 케이트님과 저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잘 들어주시고 자정까지 과제는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출석, 과제 다 체크해서 수료증은 JPG 파일로 수료증 70% 이상 돼야지만 수료증 나가는 거 아시죠? 인간관계 정은 동양적인 사고고 케이트는 지금 미국에 살기 때문에 맺고 끊는 거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정까지 과제를 안 내신 분들은 과제를 내셨더라도 점수가 포함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2기는 케이트님은 진짜 1기는 정말 혜택받은 일기였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둘이서 했던 이 양이 굉장히 방대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걸 30분 안에 이렇게 축약하는 작업이 되게 어렵기도 했고, 그래도 이게 막 욕심이 생기니까 더 많이 해드리고 싶은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책 한 권 가지고 사주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4권을 때려 넣었고, 2기도 마찬가지 저는 새로운 책 4권을 때려 넣고 있어요. 근데 그 책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책으로서 그 소울을 만나는 사람이니까 그게 제일 편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케이트님은 또 조금 더 딥하게 더 소울을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되게 고생 많았고, 우리 첫째 날 사진 찍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사진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현주쌤 날 잡아야 그날 그 날짜에 가능한 사람들 모임. 모두가 여름. 다 맞는 날을 구할 수는 없어. 만나자고? 나 빼고? 오던가. 언제까지 그날을 언제 기다리나? 말 나왔을 때 움직이는 거지. 오케이. 디센트럴 랜드 사면. 자, 소렌 스터디